네, 큐렉스 종목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거래대금은 지금 빠지는데 51억, 54억 정도? 차트를 한번 볼까요? 차트는 이 자리네. 이 자리보다 더 빠졌다. 그쵸? 평균 가격대보다. 그래서 추세는 이쪽 하방 추세인데 하방 추세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뭐 그렇게까지 많이 빠진 것 같진 않은데. 그쵸? 근데 이게 많이 빠진 건 아닌데 차트가 약간 이런 모양새죠. 차트가 여기 이쪽 추세. 약간 수렴되는 모양새인데, 그쵸? 이, 이 하단 추세선이 하단 상승 추세선, 하단 상승 추세선에 올라가고 상단 하단 하락 추세선 이거죠. 딱 보이죠, 이거. 그러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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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자리는 뭐죠? 지금 자리 행보 자리네, 행보 자리, 그쵸? 예, 행보 자리니까 그냥 행보성 매매 예, 그 관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보통은 이렇게 행보성 매매는 오히려 뭐 하락했을 때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긴 하겠죠. 왜냐면 종목 자체가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런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패턴으로 봤을 때는 떨어지면 싼 자리고 올라가면 비싼 자리, 싼 자리, 비싼 자리, 싼 자리, 비싼 자리 하다가 뿅, 예, 아니면 뿅 내려갔어요. 수렴 자리에서 방향성,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방향성이 정해진 건 아니죠.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하단 추세선에 걸린 거죠. 하단 추세. 그래서 지금 봅시다. 그러면 큐렉소 재무가 받쳐주는지 볼까요? 근데 저기 차트로만 본 거고요. 재무가 안 받쳐주면 좀 그렇고. 건강 관리에? 건강 관리면 별론데. 의료 로봇? 의료 로봇 사업부 정형외과 수술 로봇? 재활 로봇? 로봇이야? 공관절 보형물? 로봇 보형물 뭐 이런 얘긴데. 재무는 올해 괜찮다고 하는데 700 올해 902억으로 이게 전망치인데 그래도 좀 매출은 증가하는 것 같은데요. 555억, 745억 흑자 전환했네. 올해 좀 증가한다고 하네. 그러면 오히려 떨어질 때가 기회일 수도 있긴 하겠다. 그쵸? 작년에 흑자 전환했으니까. 자산 쪽은 그렇고 자본, 자본금, 자본금은 변동성 없죠. 아 근데 영업활동 현금이 많았었구나. 그러면 아직까지는 온전한 상태는 아니란 얘기네, 그쵸? 아직은 애매하다는 얘기지. 영업활동이 많았어, 그치? 그리고 분기로 봤을 때는 2분기 때는 괜찮다는 얘기네. 그러면 이거 예상치예요. 이건 픽스는 아니고 예상치인데 그냥 컨센서스. 근데 그쵸? 여기도 마이너스로 전환됐지. 영업활동. 그러니까 빠질만 했겠네. 요번 발표하고 나서 그쵸? 적자 전환됐잖아. 손실이다, 손실. 그러면 주가는 빠질만 했겠네. 근데 그래도 단기 순이익이 플러스이긴 하네요. 그러면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그리고 영업활동 현금도 흑자로 전환됐고.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죠. 예, 딱 제목만 봐도 안정적이지 않지. 야, 근데 얘는 뭐냐? 영업이는. 아, 이것 때문에. 우선 재무는 뭐 아직까지는 안정적이진 않고 연말에는 뭐 좋아질 수도 있긴 하겠죠. 여기서 보니까는 컨센서스를 높게 잡았으니까 평상시보다. 그래서 이제 하락하면은 네 기회일 수도 있죠. 오히려 하락하면.
기회일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대신 이제 그 재무는 추적을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회사의 재무가 그렇게까지 안정적이지는 않거든요. 아직까지 뭐 들쭉날쭉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뭐 여기 보시다면 손실이 왔다가 흑자 전환 됐다가 다시 분기에 적자 전환 됐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지금 회사 자체가 돈을 버는 게 그렇게 어느 궤도에 올라서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불안정하다는 얘기야. 불안정하니까 주가도 어떻게 돼요? 올라갔다가 내려가죠. 근데 내려가긴 하는데 불안정한 거지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너무 처절하게 나쁘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불안정한 것뿐인 거지. 근데 그래도 불안정한 거니까 불안정한 것을 기본적으로 깔고 투자해야지. 예, 불안정한 걸 미리 깔고 해야지. 불안정한 건 여러분들 주가는 올라가지 좋은 거지. 떨어지면 아니면 올라가지 좋은 게 아니라 그래도 좋은 소식이 나와야지 좋은 거지. 나쁜 소식이 나온 것은 좋은 건 아니잖아. 그쵸? 근데 이제 또 그게 있어요. 이게 하락한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하락한다는 것은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올라가면 여기서 내가 매도 때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서 샀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올라간 다음에 이만큼의 수익을 먹을 수도 있는 건데 뭐. 그치? 그래서 떨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오히려 하락한 것이 기회일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사례가 이거였잖아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거 네이버였잖아요. 네이버 제가 이거 아시죠? 예, 이거 보시라고 했잖아요. 보시라고. 여기 다 있어요. 다 자료. 이때 2주 전에 했겠죠? 오히려 저는 빠졌을 때 기회라고 이야기했죠. 저 영상 보시면 아시겠죠?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이제 큐렉소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비전이 있다고 판단하신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빠졌을 때가 기회가 될 수가 있긴 하겠죠. 전략적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가치 판단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판단을 하는 거죠. 무조건 뭐 차트적으로만 판단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차트는 하나의 어떤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잣대는 되니까 참고 자료는 되니까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긴 하겠죠. 오히려 빠졌을 때가. 근데 이게 수급 자체가 이게 뭐가 딱 들어오는 게 없네, 그쵸? 따따다 뭔가 딱 정확하게 들어오는 게 없네. 그래도 한번 볼까요, 수급? 그쵸? 지금 애매하죠. 외국인들 물량도 지금 들어왔다가 좀 애매하게 움직이죠. 기관계 물량도 빠지면서 살짝, 살짝. 그래도 최근에 빠질지가 살짝 들어오긴 한다. 외국인 기관계도 살짝 들어오는데 연기금은 애매하게 들어오죠. 애매하게 움직이고. 그러니까 지금은 딱히 방향성을 잡지 못한 자리야. 그리고 대차 쪽도 증가하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뭔가 좀 불안정하게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기술적으로 본다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런 데가 캔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데가 지지 라인이긴 하거든요. 통상적으로. 그러면 오히려 뭐 이렇게 이런 데가 내려오게 되면 기회일 수가 있지. 오히려 빠지면은 더 기회일 수 있지. 근데 얘가 여기 갭 메꾸러 내려오는데 아직은 갭 안 메꿨다 야. 근데 여기서도 중요하죠. 이게 갭을 메꾸냐 안 메꾸냐가 좀 중요해. 갭을 메꾸면은 약간 좀 버벅될 거고 갭을 메꾸지 않으면 그나마 좀 빨리 반등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수급도 애매하고 그쵸. 뭐가 딱 없네 그치. 뭐가 딱 없는데 다만 다만 이건 있죠. 상대적으로 보시다시피 여기가 뭐죠? 여기 딱 나오죠. A파동, B파동, C파동이죠. 기본 파동이죠. 기본 파동. 1파, 2파, 3파, 4파, A, B, C. 그쵸. 여기 딱 정확하게 하락 추세 파동이죠. A, B, C, C단이죠. C단이면 아무래도 보통은 이제 바닥권으로 내려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긴 하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좀 내려오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긴 있지. 매수의 관점을 본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종목의 모멘텀이어야 되는데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무엇이 있을까요? 5월 21일 날
인공관절 로봇 큐비스 조인트 판매 계약. 확정 금액은 84억 원. 의료기계. 인공관절 로봇 수술. 좋은 건가? 인공관절 로봇. 잠깐만. 우리 AI에게 물어봅시다. 이 회사에 대해서. 이거 상장된 회사인데요. 한국 증시에. 코스닥 종목. 큐렉소 종목이고요. 06 0280 06 0280 예, 상장 코드명은 이 종목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하고 코어 해자 기술 알려주시고 근데 제가 대충 좀 보니까는 이런 소식이 있던데요. 5월 20일 날 인공관절 수술 로봇 큐비스 조인트 판매 계약이 있다고 한다. 확정 계약 금액은 84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 의료기기 소모품 제조업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금액이 큰 건가? 어떤 건가? 근데 뭐 크던 안 크던 간에 어차피 이런 소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의료기기 요새 로봇 쪽도 있고 의료기기 쪽도 있고 근데 로봇 테마하고는 잘 붙지를 않네. 그치? 여기 있다. 큐렉소 척추 수술 로봇 큐비스 스파인 멕시코 의료기기의 허가. 척추 수술 로봇 이쪽인데 그러면 지금은 모멘텀이 안 붙고 있다는 얘기잖아. 의료기기 수술 로봇 너무 일반적인 거라서 그런 건가? 여기에 뭔가 AI도 붙어주고 그러면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보기에 그냥 일반적인 로봇 그거인 것 같아. 척수 수술 로봇. 근데 나쁜 건 아니지. 나쁜 거는 아니지. 뭐 이 사업이 안 좋은 건 아니지. 뭐 저렇게 계약도 믿고 하니까 나쁜 건 아닌데. 근데 지금은 버벅대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차트를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당신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그 주가가 보니까는 멀티플이 붙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멀티플이 붙으면은 이 회사의 미래 가치가 올라갈 것 같아? 이게 제가 보기에는 뭐 로봇 관련된 게 붙어야 되는데 근데 로봇은 로봇이잖아 기존의 제품이. 근데 그걸로도 지금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전고가 22,550원에서 지금은 11,440원까지 떨어졌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기술력 같다로는 멀티플이 안 붙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렇다고 한다면 멀티플이 붙으려고 한다면 새로운 기술이 붙어야 되는 건데 새로운 미래가치 기술이 붙어야 되는데 그 미래가치 기술이 무엇일까? 당신은 무엇일 거라고 생각해? 그 기술이 있어줘야지 지금 멀티플이 붙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기술로는 올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 물론 저것도 있어요. 뭐 영업이익이 최근에 실적 발표에서 손실이 난 것도 있어. 1분기 재무를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의 손실이 났겠죠. 적자 전환된 거지. 전년 동기가 이제 8억 4,200만 원이었는데 영업이익이 그땐 플러스였는데 요번에는 9억 1,200만 원이 손실이니까 영업이익이 손실이 난 거야. 그리고 매출도 줄어들었네. 197억 원에서 160억 원으로. 야, 매출도 줄어들고 영업이익도 적자 전환됐고 단기 순이익도 10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줄어들었고. 그러면 안 좋아지는 거잖아. 그 안 좋아지니까 빠질 수밖에 없는 거네. 그나마 뭐 저건 괜찮긴 하다. 영업 활동 현금은 48억 원 작년에 손실해서 지금 올해 1분기 때 16억 원으로 흑자 전환됐으니까 이건 괜찮긴 한데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지금 애매하죠 이게 재무가. 그래서 재무는 너무 안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게 붙진 않잖아. 그러니까 재무로는 지금 붙지 않고 있어가지고
실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실적으로는 증명을 못 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회사가 주가 야 근데 얘는 뭐냐? 결손금이야? 결손금이 왜 결손금이지? 최근에 뭔가 전환된 건가? 자본잉여금이 너무 많은데? 왜 자본잉여금으로 다 있어? 이 회사는. 자본잉여금이 22억 아니 22억이 아니구나. 잠깐만. 2220억이야? 자본잉여금이 2220억이나 있어? 그리고 이익잉여금은 1457억 원이 결승금이야? 잠깐만 이게 뭐냐 이 회사. 자산이 1042억 원, 부채가 59억 원, 자본이 1042억 원, 아니 자본이 982억 원. 자본이 많긴 한데 이 잉여금이 아직까지는 결승금이었어? 최근에 뭔가 개선되어진 건가? 자본잉여금이 이렇게 많냐? 최근에 뭔가 된 거구나. 제가 보기에는 평상시에 돈을 잘 벌었던 회사 같지는 않은데 평상시에 잘 벌었으면 이 잉여금이 지금 결승금일 일이 없는데 자본잉여금이 되게 많다. 아직까지 좀 재무가 애매하긴 하다, 그쵸? 재무가 그렇게까지 궤도에 올라온 것 같진 않은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 회사는 아직까지 약간 박스권 매매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차트도 삼각수렴 모양새고 지금 재무도 좀 애매하고 그런 박스권 매매이고 그리고 그러면 멀티플이 붙어야 되는데 멀티플에 뭐가 붙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당신이 생각하기에는 이 회사에 멀티플이 붙어서 올라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1차적으로는 재무가 좀 안정적으로 전환돼야 될 것 같아. 근데 지금은 오락가락 하는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재무가 너무 안 좋은 건 아니고. 그래도 재무가 너무 안 좋은 건 아닌 게 다행인 거지. 그나마. 왜? 그러니까 박스권 매매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멀티플이 뭔가 붙어야지 이 회사는 본격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박스권 매매는 가능하지만 멀티플은 모르겠어. 당신이 생각하기에 이 회사에 어떤 멀티플이 붙어야지만 이 회사가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거에 대해서 좀 시뮬레이션에서 알려줘. 이 프롬프트가 날라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프롬프트가 이렇게 STT로 하게 되면 다양해져. 근데 여러분들이 템플릿 프롬프트를 사용하시게 되면 프롬프트가 다양해지는 게 아니라 약간 어떤 거냐면 반복적인 것만 해요. 그러면은 안 돼.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까지 도움이 안 돼. 여러분들 대부분 프롬프트 작성할 적에 반복적인 프롬프트를 작성하잖아. 그렇게 되면은 그 종목에 명확한 질문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프롬프트가 왜 중요해요? 프롬프트라는 것은 사고력이야, 사고력. 그 사람이 얼마만큼 사고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프롬프트가 달라져요. 근데 프롬프트가 템플릿 프롬프트로 해가지고 계속 똑같은 것만 질문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의 사고력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그 좋은 답변을 얻어내기 어려워요. 그래서 질문을 할 때는 여러분들의 사고력으로 해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롬프트가 보통은 같지가 않아요. 프롬프트가 같지 않으면 결과값도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GPT AI를 활용하고 저도 GPT AI를 활용하잖아. 같은 AI를 활용해도 프롬프트가 다르잖아요. 프롬프트가 같을 수가 없죠. 사고가 다르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AI를 활용해서 답변을 얻어도 같은 답변을 얻을 수가 없죠.
그럴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고력이 중요한 거예요. AI 시대에서. 봅시다. 큐렉소 지금 수술 로봇 회사라는 이름은 있지만 아직 시장의 고성장 플랫폼 회사로 인정하지 않는 구간입니다. 수술 로봇 회사. 그래서 사용자님 말처럼 현재 주가는 로봇 테마만으로 멀티플이 붙는 상태가 아니라 실적 반복 매출, 해외 인허가, AI 수술 데이터 플랫폼 중 하나가 붙어야 재평. 이런 거 붙으면 괜찮을 수가 있긴 하겠지. AI 수술 데이터 플랫폼. 근데 이거 붙으려고 한다면 이 회사가 투자를 많이 해야 돼. 이거 이런 것이 하루아침에 안 만들어져요. 이거 투자 많이 하셔야 되고 이 회사의 그 R&D 비용이 몇 년, 최소부터 3년 정도 지속으로 나가야 돼. 그래서 만약에 이 회사의 신제품이 이거 AI 수술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노력을 하셨다. 이 경영자가. 그러면 이제 이 회사에 그 멀티플이 붙긴 하겠지. 근데 그거는 경영자의 마인드 능력이야.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 AI 시대에서도 경영자 마인드가 또렷하신 분들은 AI를 적용하신다고. 근데 그렇지 않고서 이제 자기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지금만 유지하시려고. 그래서 경영자의 마인드가 중요해요. 얼마나 공격적인 사업 경영 마인드가 있느냐. 돈이 있다 하더라도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영자들도. 큐렉소의 비즈니스 모델은 수술 로봇, 재활 로봇, 임플란트, 무역, 의료기계, 유통 성격. 큐렉소의 기술은 일반 산업용 로봇이 아니라 수술 계획, 위치 추적, 기타 등등. 이건 뭐 아까 계약했다는 거. 왜 로봇 테마가 잘 안 붙는가? 지금 시장은 큐렉스를 로봇주로 강하게 가격 매기기보다는 의료기기의 실적주, 수출 기대주로 정도로만 보고 있습니다. 의료용 수술 로봇은 판매 사이클이 깁니다. 병원 도입, 인허가. 아직 실적이 매끄럽지 않다. 예, 차트 이야기. 단락을 다양하게 하지. 저는 이거 분석할 때 단락을 보거든. 단락이 다양하게 있잖아. 그치? 다양하게 지금 1단락, 2단락, 3, 4.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죠. 하나의 관점이 아니라. 그만큼 이제 질문할 적에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질문하게 되면 그 질문의 내용에 맞게끔 단락이 달라지지. 이거 같아요? 안 같아요? 다르지. 여기는 차트 분석했잖아. 그러니까 하나의 이 프롬프트로 인해서 이런 거 다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질문의 그 질의 깊이가 깊으면은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을 해줘요. 그래서 프롬프트가 중요한 거지. 질문자의 질문이. 재무구조, 자본은 있는데 이익 축적은,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게 7가지, 8가지, 9가지 단락, 10가지, 11가지, 12가지. 그렇죠. 거의 13가지로 답변해 주죠. 그래서 프롬프트가 그 질문자의 그 사고력이에요, 사고력. 사고력이 다양한, 한 번 질문할 때 다양하면 이렇게 다양하게 답변해 줘요. 우선 이것부터 봅시다. 재무구조, 자본은 있는데 이익 축적은 약한 회사. 사용자님이 본 자본 잉여금 크고 이 잉여금의 결손인 구조는 꽤 중요합니다. 자본 잉여금이 크다. 과거 유상증자, 전환사채 전환, 주식 발행, 인수 합병 과정으로 들어온 자본이 많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 잉여금의 결손이다. 사업을 통해 벌어 누적한 이익보다 과거 손실 누적이 컸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부채가 낮고 자본이 있다. 당장 재무적으로 무너지는 구조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수익 체질은 아니다. 그렇죠? 하지만 고수익 체질은 아니고 아직은 아니다. 고수익 체질은 아직은 아니다. 자본은 있지만 이익을 안정적으로 쌓아온 회사라기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사용자님 표현대로 너무 나쁜 재무는 아니지만 궤도에 완전히 올라온 재무도 아니다가 가장 적당해 보입니다. 예,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AI도
자기 생각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한 대로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다 교차 검증해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생각했던 사고가 AI 고 다르면 다르게 답변을 해줘요. 근데 제 사고하고 네, 제 평가하고 거의 비슷하게 평가를 했잖아요. 큐렉소에 붙을 수 있는 멀티플은 무엇인가?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큐렉소가 단순 장비 판매 회사로 남으면 멀티플이 제한됩니다. 반대로 설치 기반, 반복 매출, AI 수출 데이터, 죄송합니다. AI 수술 데이터, 글로벌 인허가가 붙으면 멀티플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이런 회사들은 대부분 이게 그 고정 매출이라든지 플랫폼 매출, 그러니까 일로 가야 돼요. 대부분 이제 플랫폼 매출로 가야 되겠지. 이렇게 장비 매출은 엄청나게 시장이 아닌 이상, 엄청나게 돈을 벌지 않는 이상, 이거는 이제 약간 1대1 매출이기 때문에 이건 경기 사이클을 타요. 그런데 경기 사이클을 안 타고 고정적인 수익을 내려고 한다면 이렇게 가야 돼요. 플랫폼으로 가야 돼. 플랫폼. 여러분들 그래서 그 뭐 빅테크 기업들이 다 저거잖아요. 플랫폼 회사잖아요. 플랫폼. 플랫폼이란 게 뭐냐면 그 생태계, 지속적인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생태계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 그런 기업들을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을 구축을 했으면은 지속적인 수익이 나올 수가 있죠.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그 플랫폼을 먼저 딱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생태계.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진 않죠. 처음에는 그냥 제품만 만들죠. 제품만 만들어가지고 제품만 수출해가 저기 판매해가지고 당장 제품 대비 매출 수익을 내죠. 근데 이 제품을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만들게 되면 그 플랫폼 위에서 그 위에 있는 상품만 바꿔 끼우면 돼요. 근데 여기서도 이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이 플랫폼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지속적인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여기는 그 지속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플랫폼이야. 이게 있어줘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게 없죠. 대부분 이것만 있죠. 대부분 뭐만 있냐면 그냥 제품만 있어요. 제품만. 그러면 제품만 판매해요. 제품만. 그러면 이거는 이게 제품이란 것은 생애주기가 있단 말이야. 제품을 하나 만들었으면 맨 처음에 도입기, 확장기, 그다음에 세트기 가죠. 그러면 다 대부분 이렇게 해요. 이렇게 제품이 이런 식으로 빠져요.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품을 하나 만들고 또 하나 만들고 또 하나 만들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 제품에 대한 공통점이 나와요. 이 코어가 나옵니다. 그 코어를 받쳐줄 수 있는 플랫폼을 형성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제품을 빨리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플랫폼을 통해서 지속적인 수익을 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야 돼요. 플랫폼이 있어요. 플랫폼. 근데 대부분은 제품이죠. 이런 회사들은 사이클을 많이 탑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보게 되면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판매하려고 한다면은 그냥 진짜 오리지널로 엄청나게 시장 파이가 커야 돼요. 그렇든지 아니면 영업력이 좋든지. 그거 아니면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수술 데이터를 축적한 분석 플랫폼 이렇게 들어가든지. 이건 너무 1차원적인 수준인데 이것보다 더 강력하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결국은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플랫폼이 있으면 그 회사는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이고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평가받기 때문에 멀티플이 붙어버립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플랫폼이 붙은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노브 수술 그거만 제품만 있는 거지. 제가 보는 가장 강한 미래 가치 기술은 있겠죠, 이거죠. AI 수술 계획 플랫폼이죠. 이런 플랫폼이 붙어야 돼. 둘째 미래 가치 반복 매출 그렇죠, 이런 거. 이건. 그래서 지금 큐렉소의 위치는 어디인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큐렉소는 이 구간입니다. 기술 보유는 인정.
글로벌 확장 가능성도 있다. 단일 계약도 의미 있다. 하지만 실적 안정성과 반복 매출 증명은 아직 부족하다. 이게 이 회사의 약점인 거죠. 그래서 시장은 멀티플을 크게 주고 있지 않다. 근데 이제 이걸 여기다가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 들으면은 약간 심리적으로 부정하시긴 할 거야. 근데 이런 걸 잘 받아들이세요. 잘 받아들이시고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면서 체크를 하세요. 체크하시면서 이 부분이 이 회사의 경영에 채워지게 되면은 그러면 이 회사가 성장성 있게 주가가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체크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투자금을 운영하시고. 근데 대부분 처음엔 거부해요.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하면 다 거부합니다. 근데 그러시면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어, 객관적으로 평가를 못하는 거죠. 객관적이라기보다는 내 자금을 온전하게 운영을 못하는 거지. 현실을 외면하니까. 하지만 실적 안정성과 반복 매출 증명은 아직 부족. 그래서 시장 멀티플을 크게 주지 않고 있다. 즉 사용자님이 말한 박스권 매매는 가능한데 본격 멀티플은 모르겠다는 감각이 상당히 정확합니다. 지금 이 종목은 차트만 보면 낙폭과 박스권, 사업만 보면 로봇 의료기기의 성장성, 재무만 보면 아직 실적으로 증명이 부족한 상태. 이 세 가지가 충돌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했죠. 박스권이라고. 본격 재평가 조건은 이것입니다. 큐렉소가 단순 반등이 아니라 본격 재평가를 받으려고 한다면 저는 5개 중 최소 2~3개 정도는 나와야 된다. 분기 매출 200억 원대 회복. 그러니까 이런 거 알려주잖아 AI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보시면서 여러분들 투자하는 종목에 대해서 체크를 계속 하세요. 체크하시면서 경영자 쪽이 그 회사가 이렇게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회사를 이렇게 성장시킨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믿고 투자할 수 있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서 계속 기존 영업 경영 프로세스로만 회사가 이어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거는 멀티플이 붙기가 어렵지. 그래서 저런 거 체크리스트를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세요. 거기에 맞게끔 투자금 운영하시면 되는 거고. 최종 판단, 큐렉소는 나쁜 회사라서 빠진다기보다 아직 시장에 높은 멀티플을 줄 만큼 실적과 플랫폼성을 확인하지 못한 회사로 보는 게 맞습니다. 현재 멀티플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한 미래 가치는 단순 로봇 테마가 아니라 AI 기반 수술 계획, 수술 데이터 축적, 설치 로봇 기반 반복 매출, 미국, 인도, 중남미 인허가 후 실제 판매 확대, 영업이익 흑자 전환, 이 조합입니다. 그래서 지금 큐렉스는 로봇주라서 산다라기보다는 의료 로봇이 실제 돈 버는 플랫폼으로 전환되는지 추적한다가 더 맞는 종목이다. 그러니까 추적을 하세요. 추적하시면서 나머지 이 회사가 실제적으로 돈 벌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지, 경영자가 거기에 맞게끔 경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 체크하시게 되면 거기에 맞게끔 투자금 운영하시면 돼.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멀티플을 부여해서 뭐 반등했을 적에 적절하게 익절 좀 하시고 뭐 그렇게 하시면서 하다가 나중에 이 회사가 그럴 때도 있어요. 나중에 어느 순간 경영자가 또릿또릿해질 때가 있어. 또릿또릿해지고 뭔가 이제 또 똑똑해질 때가 있어요. 똑똑해지면 이제 그때서야 이제 경영 전략이 바뀐다고. 근데 R&D는 하루아침에 안 만들어진다. R&D는 보통 그 회사가 연말에라든지 그때 계획을 짠단 말이야. 그래서 올해 어떤 제품을 만들고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R&D는 어떻게 진행하고, 그러니까 투자 계획은 어떻게 진행하고 그 투자 계획에 따라서 그 제품이 언제쯤 나오고 그리고 나왔을 적에 그거 딱 마케팅과 영업 활동을 어떻게 하고, 네, 그런 것들이 다 계획이 되어져요. 근데 보통은 R&D에서 제품으로서 손익분기점 넘는데 최소 빨라봤자 3년이야. 빨라봤자 3년이고 보통은 4년이죠. 실제적으로 뭔가 멀티플 가치가 붙는. 그래서 대부분 그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이 매지 박스권이 거의 3, 4년이에요. 3, 4년.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투자하실 때 대부분 단타 투자든지 아니면 짧은 투자 하시니까는 몇 달 투자하시는 거잖아. 길어봤자 1년 투자하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르시는 거지. 그게 매집인지
매집이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시는 거지. 근데 그 매집은 그 회사가 R&D 개발을 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기간이에요. 신제품에 대한. 근데 그것은 하루아침에 안 만들어지. 보통은 3, 4, 최소 못해도 3, 4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매집이 3, 4년이에요. 여하튼 간에 예, 그런 거 보시고 적절하게 투자금 운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큐렉스는 여기까지 볼까요?